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산과 산의 기대사는 마을을 만나게 되는 길이 둘레길사 코스다. 숲으로 난 작은 솔길로 오르자 곧이어 한남정맥 안내도가 있다. 한남정맥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강을 축으로 강줄기의 남쪽을 따라가는 산줄기를 가리킨다. 한반도에 검려 있는 13정맥 중에서 가장 낮은 산줄기이며 인천의 주요 녹지축인 S자형 녹지축의 근간이 되고 있다. 백두대간으로부터 분기된 한남금북정맥이 안성칠장사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나뉘어 김포문수산까지 178km에 걸쳐 한강유역과 경기 서해안 지역을 나누는 산줄기다. 곧이어 가파른 길이 눈앞에 선다. 군부대 담을 따라 보각사에 이르게 된다. 보각사는 일제강점기 신사가 있던 터에 1958년 김혜석 보살이 발원한 사찰이다. 부끄러운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깊은 뜻이 새겨 있다. 2018년 봉정사를 포함한 7개 사찰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보각사에서 계단길을 올라 갈림길을 만나면 오른쪽 길이 철마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철마산은 한봉산이라고도 불린다. 옛날 이 산은 호랑이가 살 정도로 나무가 울창했다고 한다. 한봉산의 이름도 호랑이 소리가 나는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건 역시 한자의 의미를 풀어놓은 것이지 진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한봉산을 호봉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함, 역, 자에 호랑이 호가 들어있어서 잘못 읽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봉산 정상은 둘레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잠시 다녀와도 좋다. 한봉산 정상에 오르면 빽빽하게 숲을 이룬 산의 진면목을 만나게 된다. 한봉산에는 열리지가 있다. 열리지는 뿌리가 다른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수액이 통하는 나무를 말한다. 나무는 손을 뻗듯 가지를 뻗어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능선을 따라 장곡의 방향으로 오르는 길엔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다. 발에 힘을 주고 발밑에 신경을 집중하고 걷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다. 오로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날숨과 들숨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자 드디어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벗어나 숲의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길을 걷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수행의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능선에 서면 원적산, 천마산, 계양산, 문악산, 만월산 등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이 보인다. 창곡동에서 서구 가좌동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고개에는 장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봉산 줄기의 중간쯤 거의 평지를 이루는 곳이다.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에 있는 철마산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고개로 그 아래에 장끝 마을이 있어서 원래는 장끝 고개라 불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장고개로 불리게 되었다. 한자로는 흔히 장말제나 장제로 쓰지만 덜어는 장제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이중 장제는 이곳의 고갯길이 길어서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아마 장을 장으로 잘못 쓴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의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일대는 너른 초지가 있고 말을 키우는 말목장이 있어서 마장이라 불렸는데 장곡에는 이곳 마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동네가 바로 마장의 끝에 있어서 장끝마을, 장끝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마을 위에 있는 고개여서 장끝고개, 장고개라 불리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장고개는 1906년 인천 최초로 상수도관을 부설한 곳이기도 하다. 노량진 취수장에서 출발한 500m의 수도관이 목동 정수장과 이곳 수도 사거리의 가압 펌프장을 거쳐 동부에 있는 수도국산 송림배수지로 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이 장고개를 지나게 된다. 이 수도관이 묻힌 지점에 고장난 수도를 고치기 위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수도길이라고 불렸다. 해방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고 이에 한국군 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일반인의 통행을 막게 되었으며 60여 전 통행이 금지되기 전까지 가좌동과 산곡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고갯길이다. 연못과 운동기구, 쉼터 등을 골고루 갖춘 장곡의 공원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봄이면 갖가지 들꽃과 백꽃이 피어난다. 특히나 봄이면 만첩 갯벌나무가
분홍빛의 탐스러운 벚꽃을 하나 가득 피워낸다. 이 길은 서구에서 조성한 여름물 비타민 길의 일부로 500m 내외의 아기자기한 길이 둘레길의 구간과 겹쳐지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가좌동인데 가좌동의 옛 지명은 가좌리였고 민간에서는 가재을 또는 가재울로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전국의 가구와 인구를 기록한 호구총수세는 가위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가좌의 한자 표기는 큰 의미 없고 가재울을 음차한 것으로 추정된다. 갑각류인 가재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곳에 맑은 시내가 있어서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김병욱 인천대 명예교수는 우리말 고어해가 또는 가진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를 뜻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좌동이 해협으로 막힌 육지의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일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마을을 떠나 오붓한 산길을 따라 걷는다. 가지가 8개로 나뉘어 자라서 칼지수라고 불리는 나무를 지난다. 계속 이어질 것 같던 산길이 끝나고 큰 길이 나온다. 인천을 남북으로 잇는 경원대로다. 산길과 마을길을 지나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준다. 여기서부터 부평아트센터 건너편까지 벽을 따라 벽화가 그려져 있다. 많은 학생들과 전문 미술인들이 참여하여 제작된 벽화는 경원대로가 전하는 도시대로의 삭막함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을 써넣었으며 식구들의 건강과 같은 소소한 소망과 기도를 담기도 했다. 부평아트센터는 2010년 개관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전문적인 예술교육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원래 군사시설이 있던 곳을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청이 출연하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을 문화시설로 조성하였다. 지하철 1호선 대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883석을 가진 대공연장 해누리극장과 소공연장 달누리공원, 갤러리 꽃놀이 전시장, 옥상 공연장인 별놀이 극장과 구름마당 광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부평아트센터와 백운공원을 지나
대군역철로 위를 난 길을 넘어 법성산을 통과하면 3코스의 도착 지점 부평 삼거리역에 이르게 된다. 흙을 밟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사람보다는 차를 위한 길이 더 친절한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둘레길은 천천히 느리게 걸으며 나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인천 둘레길 4코스는 마무리된다.